이런 게 동양적 코칭이다. 예, 그리고 역량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좀 우리 정서에 맞게 또 이렇게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정서에 맞게 그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예, 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신뢰와 친밀감 조성하기가 뭘 지식적으로 의미적으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스킬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는 여러분 코칭펌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코칭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맨날 코칭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면서 맨날 5분 10분 늦네 코치가. 그럼 신뢰가 갈까요? 그리고 이제 코칭 중에 이번 주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이 딱 오늘이 코칭 날이네. 문자 못 보냈네. 죄송해요. 제가 보내드린다 그랬는데 못 보냈죠. 잘하셨죠? 이러면 신뢰가 갈까요? 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다 신뢰와 가기. 그리고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야기를 하는데 경청을 제대로 안 해. 그럼 신뢰가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이 역량에 아우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의 두 번째. 요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원어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칭 프레젠스예요. 해보세요. 시작. 코칭 프레젠스. 예, 여러분 프레젠스는 어디서 나온 단어죠? 프레젠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프레젠트는 현재, 선물이라는 단어. 현재. 프레젠트의 명사형이 프레젠스예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뭐죠? 현존이에요. 현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는 것, 현존하는 것. 뭘로? 코치로 내가 현존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그냥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코칭 프레젠스예요. 근데 이 개념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요 저도 이해 안 되고 여러분도 아마 이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해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뒤집어 보니까 이해가 쉬워. 뒤집어 보니까 코칭 프레젠스를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 뭐가 코칭 프레젠스인지가 딱 와요. 자, 이거지. 자, 코칭을 하는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코치님, 제가요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불금에요 나이트 갔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나이트 갔더니요 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킹도 있잖아요. 부킹. 그리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속이 막 불편해져.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굳어져. 그리고 급기야는 얘기하는 거야. 고객님, 제가 알기로 고객님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아니 집에 있는 사모님은 고객님이 그러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죠. 직장인들 다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고 이제 그 세션을 마쳤어. 다음 주에 안 나타나요. 연락이 없어. 자, 이렇게 하면은 코칭 프레젠스가 안 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지금? 코치로 함께 한 거예요. 네? 선배로, 그죠? 선배로, 훈계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로잡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내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코칭 프레젠스하고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존재로 함께 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여기에 한 존재가 있어. 그래서 이 고객이라고 하는 존재가 외롭지 않아. 일단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반영이 돼서 거울처럼 이렇게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이야기가 전혀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거울처럼 저에게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되돌려줌으로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내 상태나 상황이나 현재가 그냥 보여.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져. 그런 상태를 우리가 코칭 프레젠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 이제 더 쉽게
임원으로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셨어. 그래서 전문 코칭 훈련을 잘 받으시고 임원 코칭에 가신 거야. 그래서 코칭 첫 세션을 잘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 펌의 담당자가 아이고 오늘 코칭 어떠셨어요? 코칭 그 상무님이요. 너무 이 대화를 잘하고 제가 하는 얘기도 너무 잘 경청을 해주고요. 오늘 너무 멋있는 대화를 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HR 담당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 오지 말라고. 상무님이 신신당부했다고. 그럼 어떻게 코칭을 했는데 그러냐고. 어떻게 하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자신의 어떤 그런 옛날의 그 경험을 가지고 상무님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이분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냥 그런 에너지를 듬뿍 언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줄까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 프레젠스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조언하는 자로, 충고하는 자로, 가르치고 바로잡으려는 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코칭 프레젠스가 아니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조금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넉넉히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거지.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훈련들이 또 들어가겠죠. 어찌됐든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이 코칭 프레젠스가 왜 관계 만들기에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그룹핑이 관계 만들기가 안 되면 이 효과적으로 대화하기는 배운 것 성과 쪽에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션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관계 만들기가 가장 중요해요.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코칭 세션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인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코칭적 기술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코칭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계에서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옆 사람한테 자 고객 관계, 코칭 관계 만들기에는 두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번에는 아우님이 형님한테 먼저 설명해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설명해 보세요. 자, 이제 그만. 네. 자, 잘하셨으면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하위 발성을 한번 해보고 가요. 네,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11가지 영양은요, 크게 4가지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4가지로 분류했다고요? 비슷비슷한, 논리적으로 비슷비슷한 영양끼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코칭의 기초 세우기. 두 번째는요, 고객과 코칭 관계 만들기. 세 번째는요,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마지막은요, 배움과 성과를 확진하기. 자, 코칭의 기초 세우기에는 2가지 영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윤리 기능과 전문가적 표현 제시하기. 두 번째는요, 코칭 동의서 만들기. 근데 서류상의 동의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협의하는 역량이라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에도 2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신뢰가 발생하기. 두 번째는요, 내주기. 코칭 프레젠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효과적으로 대화하기에는 몇 가지 역량이 있을까요? 오, 어떻게 잘하세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잘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경청이죠. 예. 그런데 이 11가지 역량에서는 그냥 경청이라고 하지 않았고, 따라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이거를 영어로는 active listening이라고 했어요. 한번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active listening. active listening.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 이게 참 힘들어.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막 장황하게 적극적 경청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놨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하지 않은 것까지를 듣는 것이다. 그래요. 말하지 않는 무언가를 듣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뭘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고객이 말하지 않은 감정, 고객이 말하지 않은 의도, 고객이 말하지 않은 욕구, 고객이 말하지 않은 진실, 사실, 고객이 말하지 않은 고객의 가치, 신념, 습관, 고객의 성품, 자질, 탁월함, 꿈, 비전, 야망, 존재까지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적극적 경청이죠.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하려면, 이렇게 들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감각적 민감성이죠. 왜? 우리가 오감을 열고 감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그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때론 직관을 활용해서도 듣고. 그러나 그 개념은, 가장 쉬운 개념은 액티브 리스닝이 뭐 하는 거라고요? 시작. 말하지 않은 것까지를 듣는 거다. 그럼 말하지 않는 뭐를 듣는 거냐? 한 10가지 이상은 여러분이 읊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은 좀 더 다뤄볼게요. 네. 한 3가지 주요한 역량을 실습해 볼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었네요. 잘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질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11가지 역량에서의 질문은 강력한 질문이에요. 우리 한국 코치협회에서는 이거를 효과적으로 질문하기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영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워풀 퀘스처닝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파워풀 퀘스처닝.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코치협회는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저는 그냥 단어 그대로 강력한 질문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강력한 질문은 뭘 의미하죠? 뭐가 강력한 질문이에요? 막 가슴이 뜨끔하면 강력한 질문인가? 그것도 맞는 말이죠. 좋아요. 그러면 강력한 질문은 이런 게 강력한 질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정해져 있나요? 질문이?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강력한 질문은 아무리 쉬운 질문이어도요. 너 꿈이 뭐야? 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년도 꿈이 뭐세요? 아니, 그만하세요. 여러분 꿈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얘기를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제가 봤던 영화 중에요. 조선 명탐정이라고 누구죠? 김명민이가 나왔던 노베 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어느 날 이 시골에 있는 그 초등학교 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김명민을 찾아와서 우리 여동생이요 사라졌는데요, 제 여동생 좀 찾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김명민이가 두말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놈아, 내가 임마 니같이 조무래기들 뒤치다거리 해주려고 국가에서 녹을 먹고 내가 임마 탐정하고 있는 줄 알아? 빨리 가! 근데 얘가 안 가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동생을 찾아주라고 마당도 쓸고 설거지도 해주고 급기야는 밥까지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껌딱지처럼 붙어있으니까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요. 김명민이가 궁금해가지고, 야 근데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요, 얘가 대답을 못해. 한 번도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당장 내일 땡거리가 걱정인 이 서민 아이들에게 먼 미래에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주 사치스러운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김명민이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방금 대화가 끝난 거죠. 저 생각해봤는데요. 그래, 김명민이도 그래요. 방금 대화가 끝난 거죠. 그래, 뭐가 되고 싶니? 저 꽃이 되고 싶어요. 이놈아,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꽃이 되고 싶냐?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풀은요,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고 질겅질겅 밟는데요. 들꽃은요, 아무리 못생기고 이름이 없는 꽃이라도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아요. 이 말에 김명민이 가슴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줘요. 야놈아, 네가 꽃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만 네가 사람이라는 것 자체로 너는 귀하고 소중한 거야 임마. 그리고 김명민은 마음을 고쳐먹고요, 이제 그 사회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한다는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에서 딱 그 대목 하나 던졌어요. 자, 이때 강력한 질문은 뭐죠? 김명민이가 던졌던 강력한 질문. 벌써 뭐가 되고 싶냐? 아니, 이 질문은 우리가 친척들, 조카들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성인도 어느 순간 누가 나에게 해준 아주 그 흔한 그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어느 순간에게는 강력한 질문으로 와닿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질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뭘 강력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받은 후에 고객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질문.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해봤어요. 해보세요. 시작. 질문받은 후에 고객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질문. 그러면 어떤 새로운 변화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한 10가지 이상을 읊으면 돼요. 새로운 뭐가 일어나야죠? 새로운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새로운 감정, 새로운 욕구, 새로운 열망,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 새로운 가치.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인식, 새로운 통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강력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 하나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그런 효과를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코칭을 해보면 몇 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혹은 이러이러한 꾸러미 질문을 하고 나면 그런 효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러니까 촌철살인 같은 어떤 한마디의 강력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적 질문을 밟고 나면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분들은 딱 들어보면은 촌철살인 같은 그런 강력한 질문,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뭔가 자기가 직면하고 책임지고 뭔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막 코칭을 경험하는 초보 코치들이라면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어떤 프로세스적 질문 순서, 꾸러미 질문들을 잘 익혀서 그대로 프로세스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질문을 받기 전과 질문 받은 후에 그런 효과들이 대체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강력한 질문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질문받은 후에 고객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질문. 이렇게 저는 정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듣고 질문까지 했는데도 하나가 더 필요해요. 효과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죠? 직접적인 대화예요.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직접적인 대화하기.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한국고치협회는 번역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원어에 보면 direct communic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시작. direct communication. 이 직접적인 대화를 다른 말로는 clean communication, 깨끗한 대화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시작. clean communication, 깨끗한 대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척하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해보세요. 시작. 척하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직접적 대화예요. 그럼 척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지. 알아들은 척, 괜찮은 척, 이해한 척,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고객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우리가 듣다 보면 갑자기 몰입하다 보면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군요. 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고객이 뭔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이 의미로 얘기했는지 이걸 얘기했는지가 잘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씨, 여기서 또 못 들었다 그러면 고쳤어, 저진신 당하고 아, 고객이 뭐. 자, 이래서 척할 수가 있어요. 들은 척, 이해한 척. 그러나 이때 코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직접적인 대화예요? 잠깐만요, 고객님. 아유, 제가 잠깐 딴 생각하다고요. 방금 전에 우리 고객님이 하신 말씀을 놓쳤네요. 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다시 물어봐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를 해요. 예를 들면.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고객은 코치의 그런 대화 방법을 학습하는 거예요. 코칭 장면에서. 그래서 이분이 실제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가서 자기 고객들과, 그게 자녀가 됐던 부하 직원이 됐던 동료들이 됐던 그런 식의 직접적 대화를 하게 하는 것. 그게 코칭의 효과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인 대화를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요청하기, 확인하기, 그죠? 네, 이렇게 직언하기, 때론 직언하기.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내린 직접적인 대화의 정의는 뭐라고요? 시작. 척하지 않고 애둘러 말하지 않는 거. 애둘러 말하지 않는 거. 애둘러 말하는 거 뭔지 아시죠? 고객이 되게 지위도 높으시고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코칭 세션 첫 시간에 지난주에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죠? 잘했으면 셀레브레이션 하고, 못했으면은 뭐가 방해했는지 이런 걸 좀 잠깐 점검하고 이제 고민 세션으로 들어가는 이제 세션 운영을 하는 분들이 많죠. 자, 이랬을 때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아. 아, 근데 또 괜히 물어봐가지고 안 했다 그러면, 그죠? 아, 이게 괜히 이번 세션까지 망칠 것 같고, 분위기가, 에너지가 떨어질 것 같고, 수습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했겠지. 했다고 치고, 그리고 오늘은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내 코치의 마음 안에는 그게 참 찜찜한 상태로 있는데 이제 엄한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 우리가 이제 매 세션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기로 한 게 뭐였죠? 이렇게 막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고객님, 우리가 지난주 세션에서 이번 주까지 하고 오기로 한 실행 계획들이 뭐였죠? 라고 직접적으로 여쭙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직접적인 대화다. 좀 이해되세요? 네. 예. 자, 그러면 효과적으로 대화하기에는 세 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하면서 옆 사람한테 짧게, 여러분이 이해되고 정의된 대로 이 개념을 살짝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 형님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네.
이제 마지막 배움과 성과 촉진의 학에게는 몇 가지 역량이 있을까요? 와, 되게 잘하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기술이라고 이름 붙여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해서 1번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기술이 가장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어느 것 하나 경중이나 우선순위가 없어요. 이 11가지 역량을 코칭 세션 안에서 아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코칭 역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여기다가 번호를 한번 붙여본다면 1번 역량, 2번 역량, 3번 역량, 4번 역량, 5번, 6번, 7번. 그럼 몇 번이 남았어요? 시작! 8, 9, 10, 11번. 8, 9, 10, 11번 역량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순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8, 9, 10, 11번은 순서처럼 프로세스처럼 사용해도 코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8번이 뭐죠? 8번. 자, 해보세요. 시작. 자, 이게 원어는 creating awareness예요. awareness가 뭐죠? 알아차림입니다. 자각, 알아차림. creating은 뭐죠?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 근데 한국코치협회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의식 확대하기 이렇게 해석했어요. 의식 확대하기. 근데 저는 편의상 여기다 의식 확장하기 이렇게 썼고 제 말로는 자각 인식하기 이렇게 다시 써봤어요. creating awareness를. 자, 그러면 이 자각 인식하기, 의식 확대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리더십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자각과 책임이죠. 네. 그 두 가지를 고객이 하도록 코치가 도와주면 변화 성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각을 만들어내는 것, 자각을 일으키는 것은 고객이 코치와의 대화 1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 자각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순간에만 자각이 일어날까요? 순간순간 일어나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고객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각을 우리는 고객이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질문을 해주는 게 자각인식 질문이에요. 자각인식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고객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 역동을 알아차리도록 질문해 주는 것.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그러면 고객의 내면, 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코칭은 늘 here and now를 다뤄요. 그죠? 물론 우리가 과거를 다루기도 하지만 가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자,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지. 네, 그렇게 일어나서. 안 좋아? 좋잖아요. 미래에 그렇게 일어나면 좋지. 그러나 지금은 기분이 별로야. 그거는 그렇게 됐으면 그때 기분이고 지금 기분은 아니라고. 코칭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꿈을 생생하게 그려보도록 해서 지금 이 순간 고객의 내면에서 기쁨이 올라와야 돼. 그렇게 질문을 해준 다음에 자, 이 대화를 하고 나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게 자각인식 질문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미 성취된 듯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막 가슴이 물렁거리고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자기 안에서 이미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코치가 질문해 줌으로써 자기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자각인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크리에이팅을 하는 거죠. 어웨어니스를 크리에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역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정의 변화죠. 그 다음에는 생각의 변화죠. 인식의 전환. 그 다음에는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불일치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나 탁월함이나 성장 가능성,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질문해 주는 것, 이거를 저는 의식 확대하기, 자각인식하기다. 근데 제가 제멋대로 한 건 아니고요.
11가지 역량의 그 하위 한 10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했을 때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더라 이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자, 그래서 의식 확정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고객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 역동을 알아차리도록 질문해 주는 것. 그 고객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 역동에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불일치,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나 탁월함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한 45분쯤 1시간 코칭이다 그러면 45분이나 50분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자각인식 질문은 언제 할까요? 언제? 할 수만 있으면 매 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칭을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한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코칭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하는 자각인식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했어요. 이렇게. 고객님, 저는 지금까지 부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좀 더 행복하게 살지에 대해서 한 4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정리가 되셨어요? 알아차림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고객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와, 코치님, 저는 코치님하고 대화하면서요, 그동안 우리 아내를 제가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실제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와, 뭘 보고 그런 검사를 이렇게 했어요? 뭘 보고 그런 알아차림이 생기셨나요? 아니, 코치님,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가 입으로는 뭐 부부 중심, 가족 중심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실제 삶은 11시 돼서 맨날 들어가죠. 토요일 날도 제가 뭐 이렇게 맨날 골프하러 간다고 이렇게 지인들하고 가죠. 일요일도 고객이 부르면 심지어 가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진짜 말로만 했지 실제로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네요. 와, 그런 알아차림이 생기셨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역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큰 행동 목표 설계하기. 자, 이게 액션 플랜인데요. 이 큰 행동 목표 설계하기는 함의가 있고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치가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해야 할 역할 크게 4가지가 뭐죠, 여러분? 요즘은 KBC 저기 할 때 안 물어보시나 보다. 전에는 물어봤는데 코칭의 철학을 기초로 해서 코치의 역할 4가지는 첫째, 고객의 목적을 그죠? 찾아주고 분명히 해주고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목적 발견이라고. 목적 발견. 그죠? 그 목적 발견이 가장 첫 번째 역할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큰 행동 목표 설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세션 내내 이분의 큰 미션을 찾아주는 코칭 세션으로 운영할 수도 있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지금 큰 행동 목표를 설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마이크로하게 가져와 보면 맞나요? 마이크로? 제가 적절히 용어를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가져와 보면 이번 한 세션 안에서의 알아차림을 토대로 다음 일주일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목표 설정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큰 의미로 보면 이 사람의 인생 목표나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이번 세션 안에서의 토대로 다음 한 주간 혹은 한 달간을 어떻게 살지 목표를 세우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와, 고객님, 그런 알아차림을 토대로 그러면 다음 우리가 일주일 후에 만날 때까지 목표 하나를 세워본다면 어떤 목표를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고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제가요, 다음 한 주간은요, 아내를 위해 살겠어요. 와, 아내를 위해 살자. 이게 목표가